롯데 가을 결국 공격이 답이다. 네, 참 변함은 없으시네요. 야, 수비보다는 공격을 중시하시는 편인데 예, 뭐 연패 기간에 공격이 안 터져서 뭐 계속 진 것도 맞긴 한데 개인적으로 공격이 더 먼저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어찌된 공격을 먼저 보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공격이 터지야지 승리할 수 있다. 방망이가 무조건 우선이다. 어허, 예, 그 작년에 그 한 이닝 4에라를 보고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공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공격 야구 구성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난 현지에서 만난 김 감독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타격감은 물론이고 연습 과정에서 보이는 기량 자체가 지난 캠프 때보다 한층 성숙해진 선수들이 눈에 띈다라고 흡족함을 내비쳤는데 흠냐님 폭력적인 멘트 무조건은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거든요, 사실. 예, 근데 타격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병규 코치가 타격 코치로서 굉장히 이끌고 있는데 이병규 코치는 가해 야구라는 목표를 위해 타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실전에서 배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병규 코치가 사비로 태블릿을 사가지고 피드백을 건네고 있다고 해요. 선호영 중견수 놓겠네요. 저러다가 아니고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막전 그 선발 중견수가 상대 투수가 투수면 황성빈이고 좌투수면은 손호영 선수입니다. 100%. 왜냐면 감독님이 무조건 공격 방망이가 무조건 우선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황성빈 아니면 손호영이죠.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작전 BP 뭐 이런 뭐 또 스케줄이 또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첨단 데이터 분석이 하루 점점을 찍는다는데 어째 그 모 단장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오잉님이 지금 그 핵심이 찔렀어요. 닭수비 한다고 수비를 크게 안 달라질 것 같다. 그게 사실은 뭐 맞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 위주 포메이션에 간다고 크게 달라지나?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수비 위주 기용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가? 예. 만약에 그럼 뭐 1루 한동희, 2루 고승민, 유격수 뭐 똑같네. 3루 김민성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죠. 수비 위주로 간다고 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좌익수 뭐 황성빈, 중견수 장두성, 우익수 김동혁. 근데 이러면은 점수는 누가 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감독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도 않네요. 수비 위주로 간다고 해서 마땅히 뭐 더 나아지고 하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게 다른 선택지가 없네. 이러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뭐 이어서 보면은 윤동희 선수도 있네. 맞네. 기껏해야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수비 위주로 간다고 치면 지명 타자 레이에스, 손준우 이게 큰 문제가 생기네. 예, 뭐 달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동희 나승엽 1-3로 바꾸려고 드릉거리는 것 같다.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포수 맞네. 포수 손성빈. 근데 포수 손성빈이 수비 강화가 맞나? 예, 블로킹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수비만 어떤 집중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진짜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자원은 많은데 이게 다 고만고만해요. 어떻게 보니까. 근데 유강남 선수가 도루저지가 너무 안 돼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수비력은 저는 안정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성민 선수가 작년까지 모습으로는 도루 저지 말고는 사실은 아직 크게 막 보여주지 못했죠 아직은. 자 그런 것 같고 이제 또 보면은 뭐 윤동희 선수가 데이터를 통해서 타구의 질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더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 방향 설정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도 봤을 텐데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그렇고 롯데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방망이가 뭐 달아오르고 있다 하는데 뭐 이거는 뻔한 얘기고요. 이제 채팅 쪽으로 조금 가서 좀 소통을 해보면 자티비 기루 영상 보셨나요? 봤는데 다들 그 기루 훈련을 아예 안 해봤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야구를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뭐 기루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뭐 다만 그건 이해를 했죠. 왜 그렇게 견제사를 많이 당했나? 많이 당했을까? 그건 알겠다는 다들 되신 것 같아요. 자, 손성빈보다 박재범이 더 빨리 자리 잡을 듯? 뭐 누가 됐든 빨리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손성빈 선수도 맨 처음에 이제 올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현수 선수가 홀로 불펜장을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정현수 선수는 워낙에 뭐 성실하기 때문에 뭐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빠르게 또 점심시간까지 반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이브 배팅에서 타자들 상대로 최상의 공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 선수는 계속 잘 할 거고요. 워낙에 성실하니까. 오잉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보군을 제2포수에서 밀어내야 할 텐데 그 제 방송에서 거의 지금 정보근 선수가 약간 방송 지붕의 그 지분의 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근 점령기가 10년이 되고 있다. 올해도 약간 비슷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보근이 그 버스터 보근 모드를 길게 가기, 손성빈 박재엽이 정보근 뛰어넘기. 뭐가 더 빠를까? 그러니까 2, 3 정보근이 만약에 한 번만 더 준다면 더 빠를 게 없을 텐데 2, 3 정보근은 진짜 버스터 보근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게 있는 거는 정보근 선수가 맞긴 하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선택지로 봤을 때 보여줬잖아요. 23년 정보근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보근 선수가 FA가 이제 다 됐죠. 그러고 보니까 정보근 선수 FA가 이제 2년 남았나요? 올해 끝나면 FA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정보근 선수가 거의 매 시즌 다 등록 일자리 채웠지 않나요? 데뷔하고부터. 그러니까 20대 포수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지금 그냥 네이버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어디 보자. 이 경기 수가 안 나오는데. 그냥 타수로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뭐 20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도는 일단 채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5시즌이고 벌써 3년 남은 셈인가? 그러니까 대충 이것만 보고 계산을 하면은 2022, 23, 24, 25 5시즌을 그 채웠고 그 8년이 7년인가? 잠깐만. 고졸 FA가 지금 7년인가요? 8년인가요? 8년인가? 3년 남았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26, 27, 28 시즌 끝나고 FA가 되나? 이런 상황인데 잠깐만 이건 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FA 야구 FA 기준 이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네 이게. 고졸 8년이네. 고졸 8년이고 145일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보근 선수가 24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게 맞습니다. 28 시즌 끝나고. 그러면 이제 3시즌 남았는데 유광남 정보근 FA 같이 나오면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같은 나이 때 강민호보다 보근이가 수비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이닝 먹은 걸로 치면 사실은 이 나이 때 이만큼 경험 많은 포수가 또 없긴 해요. 아니 이것도 참 웃긴 건데 그 놀림은 그렇게 받아도 99년생 포수 중에서 이만큼 1군 경험 많은 포수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처럼 하면은 FA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진짜 문규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 정보근 선수는 로컬 보이의 성골입니다. 그래서 타팀 이적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로컬 보이라는 상징성이 그나마 있는 것도 메리트란 메리트인데 진짜 그 성골 코스 그 자체잖아요. 수영초 경남중 경남고인데 그야말로 성골 그 자체거든요. 아무튼 정보근 선수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딴 데 갔다 왔는데 약간 늘 재밌는 얘기 중에 한 개인 것 같고 금프차 지역 유지 문프차에 이어서 이제 금프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은 선수 간의 사이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보근 선수가. 그래가지고 롯데 야구와 십장의 공통점 선수 생활을 첫째 굉장히 이런 길게는 할 거조차 겁니다. 안 제가 하는데 옛날부터 굴러간다는 얘기했는데 게 신기한 약간 뭐 둘째 허도한 될 게 안 선수나 되고 이런 안 될 게 느낌으로 되는 거 선수 생활을 같이 굉장히 길게 규격화되지 할 않는 거예요. 운영과 결과물 왜냐면은 셋째 욕을 하면서도 그럴 그만두지 만한 어떤 못하고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네이션이 들어왔는데 이런 제가 못 봤다. 잠깐만요. 그 투네이션 혹시 뭐라고 해주셨는지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글씨 색깔이 또 이게 잘 안 보이네. 투네이션 쓰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거 순간적으로 놓쳐가지고 네,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튼덕님 올해는 트레이드 할지 궁금하네요. 뭔가 카드 맞춰보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드 거는. 근데 트레이드도 그 지금 팀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감독님한테 굉장히 좀 많이 힘을 실어다 주는 구단의 운영 방향이었는데 지금 무브로 봤을 때는 거의 그렇지 않은 느낌이 너무 강하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드가 뭐 성적이 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좀 도와주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흠냐님 말씀처럼 트레이드 카드를 구단이 굳이 안 맞춰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트레이드 포지션도 지금은 마땅히 뭐 트레이드 할 만한 자리도
사실 그렇게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이 뎁스는 나름 괜찮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지션을 확실히 가지고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사람이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상황 사람 수는 많음.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선수는 많은데 한 자리를 확고히 먹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대가 0명이. 네. 롯데 야구와 근데 십장의 공통점 첫째 이런 거조차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굴러간다는 게 신기함. 둘째 백업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는 거 같이 정도만 규격화되지 많은 않는 팀이 운영과 돼버린 거죠. 결과물 셋째 욕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트레이드를 출근하는 한다고 해서 것처럼 무슨 롯데 기둥뿌리 응원하게 뽑는 거 됨. 아니면 상대 주전을 못 떼고 그리고 우리 팀 주전을 준다고 해서 냉정하게 상대 팀에서 주전선수를 빼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그 백업 정도 선수 빼가지고 어차피 다시 다른 팀 백업이 데리고 온다는 건데 그러면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일절 없죠. 예,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ABS 없는 무대에서 유강남 프레이밍은 예술이긴 한데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가면은 이제 ABS 때문인데 ABS 한동안 또 안 해가지고 그 감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BS 1황 유강남 지출전. 근데 이러면 약간 저는 그 생각 든 게 뭐냐면 1호 프리미어 때 드디어 몸 안 아픈 정대현이 기어이 국대 가서 롯데 계약 기간 중에 최고의 활약을 국대에서 하고 그대로 산화했다. 이때 기억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런 게 좀 불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관호 선수 갔는데 너무 잘해. 엄청난 맹활약을 하고 하드캐리를 하는데 약간 이 정대현 선수처럼 국가대표팀의 이 한 몸을 불사르고 이제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되어보니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렇고 오늘은 영상은 없이 그냥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 류현진 선수도 있으니까 그냥 의지엠 설득해서 데려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타 종목에서 빡치긴 한데 마냥 빡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는 양의지를 설득해서 안 친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의지 선수는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좀 국가에 헌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구창모 아꼈으면은 김영준이 가서 구창모의 역할을 김영준 선수가 대신한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몸이 안 아파야지 뭐 해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만이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152 외인 위력투 롯데 반격의 마운드 기대하시라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라 진짜. 잠깐만 보고 나갈게. 굉장히 불길한 소리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뻔한 얘기입니다. 국제신문의 그냥 인터뷰 소식인 것 같고 뭐 별 얘기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둘이 이제 투샷이 이렇게 나왔는데 로드리게스 선수가 머리가 굉장히 작네요. 머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좋고 뭐 잘 할 건데 제발 이런 기대 좀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인터뷰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김상진 코치하고 이제 가네무라 투수 총괄 코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는 홍길동처럼 곳곳에서 샘수들을 세심히 지도했다. 김상진 코치는 공을 던질 때 몸이 열리는 타이밍을 잡아줬고 투수 동작을 차이하면서 곧바로 자세를 교정시켜줬다. 윤성민 선수는 김상진 코치께서 선수별로 맞춤형 지도를 해줘 든든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네무라 코치도 거들었다. 직접 타자석에서 타격하는 포즈를 취하며 한 구마다 선수를 자세히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가 굉장히 다국적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5개국이 함께하는 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코치 3명에 더하기 쿄야마 선수까지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AS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빈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미국 제레미 비슬리까지. 그래서 지금 그 5개국 연합 구단이 탄생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사직구장이 국기를 이제 5개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국기 개양대를 늘려야 되겠네요. 5개국이면은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미니 올림픽 같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구장에서도 3개의 언어가 들려와서 이색적이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러면 통역이 정규 시즌에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겠네요. 네, 그런데 자 일단은 다양한 대화들을 했고 또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히사무라 스트렝스 코치의 영입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코치들도 물론 좋은 영입이지만 팀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 저는 기초 체력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영입이 히사무라 코치의 영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로드리기스 공유받는 유강남도 아무도 못 친다고 극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고 일단은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괜히 폰세 우리도 9위도 밀리지 않아 역대급 평가받는 롯데 외인듀오 당찬 가고 뭐 가고는 뭐 좋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괜히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에비인 선수는 표정이 왜 이렇게 무표정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위를 갖췄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제발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두 선수 인터뷰는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타이난 현지에서 만난 비슬리는 나와 로드리게스 모두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강점을 한국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크다. 팀의 우승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고 폰세와 비교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로드리게스는 폰세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역시 그에 못지않은 구위를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다.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팀이 승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야구에서 금기시되는 4인 컷이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통역사 분들하고 이제 같이 찍은 거니까 그 4인 사진의 저주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참 재밌죠. 이 4명 사진 찍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진의 구도상 4명이 넘어가면 좀 너무 단체 사진이 돼가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한 무리라고 해야 되나? 한 무리를 찍을 때 4명으로 보통 많이 찍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명이 나중에 해체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죠. 그게 뭐 꼭 그 사진이 찍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고 뭐 적응 문제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그림자처럼 동행한 통역사와의 관계가 핵심이다. 그래서 식사는 물론 모든 일과를 통역사와 함께하며 깊은 신뢰를 쌓고 있다. 마치 썸을 타는 듯 날마다 가까워지는 중이다. 이런 유대감이 경기장 안팎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줬고 팬들과의 만남 또 비슬 로드리게스는 사직구장의 얘기를 경험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캠프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롯데팬이 시즌 끝까지 우리와 함께 달리기를 바란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합니다. 자, 윤고나 황성민아 자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4명은 이제 어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지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로드리게스 비슬리 선수의 각오를 잠깐 만나봤고요. 소식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국인 선수 얘기 있고 박정민 선수 얘기가 있는데 조재영 코치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전민재 선수 인터뷰가 있고 전준우 선수 인터뷰가 있고 자 얘기가 나왔던 유강남 선수 얘기가 있으니까 유강남 선수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시즌보다 몸 상태 좋다. 근데 FA 마지막 시즌 아니다. 롯데 유강남 그래도 어떻게든 반전 노리는 이유. 박동원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다들 반대이신가요? 노려보면 좋은데 박동원 선수가 롯데에 올 이유가 단 1도 없죠. LG 가서 본인도 지금 잘하고 있고 성적도 나오고 그리고 뭐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은 서울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살기도 좋죠. 그래서 굳이 이적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LG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놔주죠. 자 그리고 일단은 등록 일수가 안 채워져가지고 그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 끝나도 롯데하고 이제 연봉 계약을 해야 됩니다. FA로 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돈 많이 주면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근데 돈 싸움에서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롯데 뭐 팀 사정이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일이고 그러니까 팀 상성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박동원 선수는 LG에 그냥 있는 게 뭐 낫지 않나 여러모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도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몸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이 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투네이션 뜨면 빨리 글씨장 스크롤해서 백지 백그라운드 만들어 글씨 보이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예. 근데 그렇게 그 순발력있게 하는 게 좀 쉽지 않긴 해요. 난 이게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 야구주머니 삭제 근데 달리기는 안 빨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뚱뚱한 거하고 발 느린 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 보세요. 디아즈 선수는 뚱뚱했다가 살 빼가지고 호리호리해졌는데 걔도 똑같이 느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 자체가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강이 아니고 그래서 유강남 선수도 살을 아무리 빼도 인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느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릴 때 학교에서 달리기하는 생각해보면 되게 빠르게 생기는데 느린 애들 늘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기사를 보면은 그 어떤 시즌보다 몸 상태가 좋다. 스스로 잘 만들어왔다는 확신이 든다면서 본인 자신감 있는 상태고 지난 시즌에 고질적이었던 어깨 통증과 하체 컨디션을 비시즌 동안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 주력을 했다. 타이난 현장에서 스포츠 서울과 만난 그는
지난 시즌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8을 만들었다면은 올 시즌 8을 만든 게 아니고 몸을 만들었다 아닐까요?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보강 운동과 투구 훈련 시점 꼭 앞당겨 준비했다. 캠프에 합류해 전 훈련해보니 어깨나 하체 컨디션이 역대 어느 캠프 때보다 좋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비쳤고 사진이 착하게 나왔다. 유감 선수 사람은 참 좋죠. 우리 팀 선수들의 특징이 사람은 참 좋다는 점입니다. 모든 면이. 자 그렇고 일단 계약이 이제 1번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계약 기간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팬들께 실망하게 한 부분을 실력과 기록으로 만회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번 비시즌과 캠프에서 흘린 땀방울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캠프의 주된 과제는 송구 메커니즘의 재정립이다. 어깨 통증 탓에 무너졌던 팔 스로잉 밸런스를 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많은 염색량을 소화하면서도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된 빌드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광남 황성빈 투샷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투샷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장 빠른 사람과 가장 느린 사람의 어떤 투샷이 그거 아니면은 다른 투샷 이유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또 포즈를 취했고 안방의 리더로서 후배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손성빈, 정보근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후배들에 대해서 그는 모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뿌듯함을 느낀다. 역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시선은 오직 가을 야구를 향해 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은 우리 선수들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롯데는 스타플라이의 한 명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이겨낸 팀이다. 전준우 형을 필두로 선배들이 강조하는 원팀의 정신을 후배들에게 주입하며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파이팅을 했습니다. 두 선수 스트레스 유발 선수 탑2 어깨 통증 때문에 송구가 안 된 거고요. 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송구력 자체가 줄어든 게 뭐 어쩔 수 없고 주력 스탯만 찍은 자 대 파워 스탯만 찍은 자. 근데 유관남 선수가 덩치에 비해서는 사실 장타가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닙니다. 덩치는 홈런 30개씩 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막 장타가 많은 편은 아닌데 덩치 값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20개 정도 넘겨주면서 사실 이제 영입을 할 때는 그 정도의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직동이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좀 겁나네요. 이 불이 잡혀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사직동, 초읍동, 금정봉, 정상부근 산불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큰일인데요. 사직동이면 저희 동네 큰일 났습니다. 일단 제 이따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빠다 돌리는 건 몇 시즌 30개 폼인데 시에서는 17개씩 3, 4년 전데 이때는 이제 탱탱볼 시대긴 했어요. 20 클럽에 들어갈 수 없는 투샷 다 타서 어쩔 수 없이 재건축하자. 네, 야구장까지 불이 이어지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진짜 이 뭐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겠지만 야구장까지 산불이 내려가면 이제 사직동이 다 전소됐다는 뜻인데 그거는 진짜 큰일 난 거고 그 두 선수가 합쳐가지고 20-20을 해주는 조합이겠네. 가능한 범주를 따지면 뭐 20, 50 정도 해주면은 팀이 이제 잘 됐다는 뜻이겠죠. 예, 유광남 20, 황성빈 50 이 정도 해주면 팀이 잘 됐다라는 뜻일 텐데 아무쪼록 뭐 유관남 선수가 저는 늘 얘기하시면 사직구장 타면 구동운동장 써야 하나요? 구동 야구장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안 좋은 얘기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라도 사실은 부인한다 얘기는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고 예, 구동 야구장 없습니다. 예,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구동 야구장은 민지가 한 10년쯤 됐을 거고 10년 더 됐나?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일단 사람이 좋잖아 한 잔. 팀의 어떤 고참 선수로서 역할은 충분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